2004년 2월 8일 오후 2시 40분 112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니 가지산 중턱인데 비탈길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이게 동물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데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지산? 울산에 있는 가지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태백산맥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의 등산객들 사이에 유명한 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근데 지금 신고 온 걸 보면 2월이란 말이에요. 춥죠. 2월이면 등산객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누가 뭐 어쩌다가 발견한 겁니까? 신고자는 가지산을 자주 다니던 등산객이었습니다. 하산하면서 비탈길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멀리 검은 물체가 보이더랍니다. 나무들이 워낙 우거져 있는 데다가 며칠 전에 눈이 내려서 동물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서 확인해달라고 신고한 상황이었고요. 산중턱 비탈길에 네. 가지산 해발 800m 부근이었는데요. 직선 도로가 생기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된 곳이었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두 발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여서 거의 땅에 주저앉다시피 갔죠. 가까이 가보니까 검은색 자켓을 입은 사람이더라고요. 아 사람이었어요. 등산복도 아닌 검은색 자켓을 입은 사람이 거기 있다고요? 게다가 머리가 긴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시신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꽤 오랜 시간 이곳에 유기된 것 같았습니다. 몸은 뒤집어 보니까 누구한테 맞았는지 얼굴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데 나이는 20대로 보이고요. 손목과 손발이 노끈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손하고 발이 이렇게 묶여 있는 아 20대 여성이 자켓을 입은 상태로 성범죄 피해 흔적이 혹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검정색 자켓에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신고 있던 스타킹을 누가 강제로 찢은 흔적이나 옷을 벗기려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성범죄는 아니네. 사망 원인은 뭘로 나왔습니까? 검안의 1차 소견만 받았을 때는 얼굴이 울열이 양쪽 눈꺼풀에 일렬점 때문에 질식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범인이 피해자를 목졸라 죽이고 가지산에 유기를 한 건가요? 지금 그렇게 지금 그렇게밖에 보이죠. 우리는 안 보이는데. 일반적인 등산로도 아니고 통행도 제한된 도로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지나다니는 차나 사람도 없을 거고 이게 뭔가 다 약간 미리 계산해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일단 누군지 몰라도 이제 치밀한 놈이네요. 네. 저희도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 바로 아래는 끝도 없는 낭떠러지였거든요. 범인은 아마 아무도 시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유기한 것 같은데 마침 시신이 비탈길 중간에 설치된 콘크리트 더미에 걸리면서 등산객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야, 하마터면 시신조차 발견 못할 뻔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산 중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목격자도 아마 없을 것이고 CCTV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장에는 범인을 좀 특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나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사사히 뒤져봤는데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폭행한 흔적도 없고 젊은 여성한테 돈을 노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범행 동기가 일단은 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우선 형사님들은 지문으로 피해자의 신원부터 파악을 하게 네. 됩니다. 지금부터 이 피해자를 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주 씨는요,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요. 시신으로 발견되기 2주 전 이미 친언니로부터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여대생인데
이미 2주 전에 신고가. 2주 네. 전에 신고가 돼 있다고요? 네. 야, 그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찾았을까요?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그때가 새벽이었는데도 한달이면 달려와 주 씨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보고는 동생이 맞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언니 말고는 찾아오는 가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 자매가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또 있길래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주 씨에게는 언니가 유일하게 가족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손에 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언니는 곧바로 취업하고 주 씨는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 언니랑 떨어져서 혼자서 살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네. 근데 그런 주 씨한테 누가 언니는 주 씨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겁니까? 무려 한 달 전이죠. 실종 신고하기 2주 전인 1월 7일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하기 2주 전부터 이미. 전날인 6일 저녁 7시 50분쯤에 동생이랑 통화를 하고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혹시 이상한 건 없었답니까? 주 씨가 용돈이 다 떨어졌다며 돈을 좀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끊기 전에 대뜸 전 남자친구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면 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전이니까. 왜 얘기를 꺼냈을까요? 헤어지고도 계속 연락이 온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런 마음이면 더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동생이 지금 누구를 만나기로 해서 나가봐야 한다며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누구랑 있었던 거죠? 혹시 그 전 남자친구 아닐까요? 급히 전화를 끊을 정도면 언니는 주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없다고 합니까? 동생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아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일단 주 씨 집으로 갑니다. 네. 주 씨는 2층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김 형사님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누가 일부러 치운 것처럼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범인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집을 싹 치웠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아예 수도 있는 정리를 거죠. 싹 했거나. 네. 범인이 아니라 언니가 방을 싹 치운 거였습니다.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집에 갔다가 방이 좀 어수선해서 별 생각 없이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방바닥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쫙 깔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현금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용돈이 떨어졌다고 돈 붙여달라고 언니한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돈 보내달라고 그런 거 네. 아닌가요? 그러면 정말 큰 돈이 필요했던 일이 뭔가 벌어진 거 아닐까요? 근데 방바닥에 돈을 왜 펼쳐놓은 거죠? 일단 그러면 언니가 집을 치웠다고 하니까 범인의 지문이나 족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그 루미놀 검사에서 혈흔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감식을 했는데 지문이나 족적은 물론이고 혈흔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네 이게. 동생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오니 방은 어수선해. 바닥에 돈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저라면 이상해서 바로 신고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도둑이 든 것처럼 방이 어질러져 있었으면 신고를 했을 텐데 집도 치우지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 있었나 할 정도였기 때문에 연락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무렵 주 씨 집 주변을 탐문하던 다른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언니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날 저녁 주 씨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한 남자를 목격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아, 집 앞에서 남자가 서 있었다고요? 네. 그 만나기로 한 사람? 계속 연락이 왔다는 그 전 남친?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일 건가요? 그럼 그걸 누가 목격을 한 거죠? 주씨 집 맞은편에 1층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가게 뒷정리를 하는 내내 어떤 남자가 1층에 서 있었는데 자꾸만 위층을 쳐다보는 게 아무래도 2층에 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 건물에 2층에 주씨 말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요, 주씨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 주씨를 기다리고 쳐다본 건 맞네, 그러면. 거기가 쳐다봤으면. 수상한 남자, 그 남자를 목격한 시간은요? 과일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어서 저녁 8시쯤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 8시쯤이면 언니랑 통화 끝난 직후네요. 거의 직후네요. 그러니까 주 씨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 그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급하게 끄는 거 아닐까? 그 남자가 맞다면. 중요한 건 혼자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기다렸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주시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남자를 찾으면 뭔가 사건이 풀릴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건물 주변에 CCTV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아휴, CCTV 꼭 없어. 그래서 믿을 거라고는 과일 가게 사장님 기억밖에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는 자세히 보진 못했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알 것 같다 해서 주씨 주변 인물 중 남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주 씨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이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가장 먼저 포착이 됩니다. 주 씨와 수년간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일정 기간마다 돈을 매번 주 씨에게 입금해 주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돈을 왜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연락이 뭐 하는 건데 돈은 왜 보내준 걸까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한 사철의 보살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부모가 없는 주씨의 학비를 수년간 지원해주고 있었더라고요. 탐문하다가 묘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보살이 주씨 사생활을 엄청 간섭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살에게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주씨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과 주씨를 만나게 하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주 씨와 자기 아들을 만나게 하려고 했다. 도와준 것까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되면 좀 이상해지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죠. 그런 의도 때문에 학비를 지원해 준 것도 괜히 또 의심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해지지. 네. 그 보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부모 없이 지내는 주씨가 안타까워서 딸처럼 대한다는 게 도를 지나쳤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리바이를 쭉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힘이 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아들을 안 만나준다고 해서 사람을 해치고 그럴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른 다른 남성은 없었나요? 주씨와 늘 붙어 다니던 대학 친구들을 만나 주씨 주변에 의심갈 만한 남성들은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예쁜 데다가 발랄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이라 주씨를 쫓아다니는 남성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소개팅과 미팅이 끊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 장학생이었으면 네. 열심히 살았네. 어려운 그렇죠. 환경 속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까지 잘하면 뭐 인기가 엄청 났겠죠. 맞아요.
통신 기록에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종 추정일 1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주 씨 휴대전화 전화를 꺼졌는데 그 직전에 주 씨와 마지막으로 한 남성이 통화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신원을 확인하니 부산에 있는 대학교의 의대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의대생이요? 그런데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니까 국내에서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의대생의 출국 날짜를 조회하니까 공교롭게도 1월 7일 오전에 해외로 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해외 또 출국이면 또 약간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주 씨와 자정에 통화하고 몇 시간 뒤에 바로 출국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이게 좀 모든 정황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 의대생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주 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혹시 그날 밤에 주 씨와 무슨 얘기를 나눈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평소랑 다르지 않게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당분간 연수를 가니 연락이 안 될 거다. 잘 지내라며 인사를 하고 끊었다고 했습니다. 연수? 해외 연수? 연수?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해외연수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맞나요? 해외연수? 갑자기 가요? 갑자기 갈 수는 없죠. 뭔가 계획을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준비도 해야 되고. 네. 네, 예정된 일정이었고요. 주 씨와 통화한 시간부터 출국하기 전까지의 알리바이를 모두 확인했는데 의심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통화할 때 혹시 이상한 거는 못 느꼈다고 하나요? 평소엔 TV 소리라도 꼭 들렸는데 그날따라 유독 조용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보통 때와 달리 상당히 차분했다고 했고요. 주변이 조용하고 목소리가 차분했다. 의대생이랑 통화한 후에 주 씨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까 휴대전화 전원도 꺼진 것 같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통화고. 자정이 지났으니까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이랑 헤어진 후였을까? 아니면 같이 있었던 걸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김 형사님이 주 씨의 통화 기록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오래 자주 통화한 번호를 추려내고요. 그 상대의 통신 기록까지 역으로 추적을 했는데요. 수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주 씨와 오랫동안 꾸준히 연락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뭐가 수상했는가요? 수개월간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주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번호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1월 7일 이후로 주 씨에게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야, 주 씨가 전화기가 꺼진 1월 7일 이때부터 쭉이요. 그렇죠. 주 씨가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못할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딱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상한 상황이긴 하죠. 네. 게다가 7일 자정 전후로 이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려고 했더니 1월 6일 밤 7시부터 다음 날인 7일 새벽 6시까지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상해지지. 이러면 이상해지지.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 혹시 누구였습니까? 주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윤리 선생님과 주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언제였습니까? 1월 6일 오후 4시쯤 통화를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오후 6시쯤에 윤리 선생님이 주 씨에게 뭐하고 있느냐고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 씨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전화기 전원을 껐다. 이게 점점 더 이상해지는데 지금. 자, 그런데 윤리 선생님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그 무렵 누군가가 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공중전화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점점 더 복잡해요. 근데 이게 엄청 복잡하긴 한데
하필 그 윤리 선생님 전화기 전원이 꺼진 직후에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다고요? 그렇죠. 용영에 등장하는 공중전화기는 다 이유가 있고 좀 의심스러운 번호거든요. 대개는 번호의 추적을 피할 때 범죄자들이 많이 쓰는 그렇죠. 수법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이 공중전화가 좀 걸리는 거잖아요. 이건 추적이 안 되는 줄 그렇죠, 알고. 그렇죠. 예. 근데 그날 주 씨한테 전화를 건 번호 중에 공중전화 번호가 하나 더 잡혔습니다. 주 씨 집 근처 공중전화였고요. 그때가 저녁 8시였습니다. 어? 아까 전에 그 8시경이면은 과일 가게 사장님이 봤던 올려다 봤던 수상한 남자. 그렇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그 남자. 그 사람이 윤리 그럼 아닌가? 선생님은 아니겠죠. 두 번 다 같은 사람이 전화를 한 걸까? 그 의심스러운 남자랑 윤리 선생님이 과연 엮여지나? 이게 아까 좀 안 맞거든요.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윤리 선생님이랑 거의 매일 연락한 일이 뭐가 있죠? 아무리 아낀다고 그래도 뭐 제자라고 해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도 매일 연락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그럼요 뭐. 예. 거기다 이제 선생과 제자 사이인데 그렇죠. 저도 뭔가 이상해서 주 씨 대학 친구들한테 혹시 주 씨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는데 아는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가 다른데 어떻게 그 선생님을 아냐고 했더니 학교에 여러 번 찾아온 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도 찾아가? 좀 심상치가 않네. 야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죠. 네.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고 묘하게 흘러갑니다. 두 사람 사이가 다정해 보였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시내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본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봤을 때 다정해 보인다라는 말은 또 좀 도가 지나친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어려운 학생을 아빠처럼 돌봐줬던 사이는 너무나 이제 예쁜 스토리인데 네.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건 좀 이거는 조금 안 좋죠. 어. 네, 이상하죠. 선생님 당시 나이가 40이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혼이고 이러면 성인이고 하니까 근데 그 윤리 선생님이 애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거고. 불륜 관계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 주 씨가 좀 어렵다니까 도와준 거겠지. 그죠? 야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 아니냐. 그래서 주 씨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요. 원체 다정한 사람이라 주 씨뿐만 아니라 졸업한 다른 학생 몇몇도 제 자식처럼 살뜰히 챙기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거봐. 그렇지. 아니겠지. 주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원래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윤리잖아요, 또 이게. 윤리 선생님인데 이러진 않겠지. 자 그런데 그때 윤리 선생님의 증명사진을 출력을 해서 달려갑니다. 바로 주시집 맞은편 과일 가게 사장님에게. 아, 과일 가게 사장님이 얼굴 보면 기억할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한참 보더니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까지 그렇게 오는 건 사실 심상치가 않다니까요. 그건 좀 약간 도가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긴급으로 윤리 선생님의 통신 수사를 요청하고 다시 주 씨 집으로 갔습니다. 주 씨 집에요? 왜요? 만약 주 씨와 윤리 선생님이 부적절한 관계라면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집안을 다시 싹 뒤졌는데 책장에 꽂힌 책 사이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온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충격이었던 건 주 씨가 사용하던 메일이었습니다. 자기 빨리 들어와, 보고 싶어, 사랑해 라는 내용의 메일을 최근까지 서로 주고받았더라고요. 사정 딱한 제자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다. 그럼 두 사람이 정말 만난 건가요, 이게? 아니 메일에 나와 있잖아 지금. 그게 그럼 살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더욱더. 최근까지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적인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다면서요. 야 남녀 관계는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윤리 선생님이 주 씨를 살해할 명확한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윤리 선생님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으로 요청해둔 윤리 선생님의 통신 기록을 받자마자 1월 6일 오후 7시 윤리 선생님의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주 씨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걸었던 그 공중전화와 위치가 일치했습니다. 이건 빼박이다. 이거는 어쨌든 공중전화로 윤리 선생님이 전화를 건 게 맞은 거죠. 그리고 1월 7일 새벽 6시에 윤리 선생님이 전화를 켠 후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봤더니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 미안해. 나 지금 가고 있어. 미안해? 새벽 6시에 집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럼 외박했다는 얘긴데.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그때 위치가 어디로 잡혔나요? 네, 기지국이 가지산 인근 기지국이었습니다. 가지산이면 빼박 아니에요? 가지산. 와, 그 윤리 선생님이 범인이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윤리 선생님이 일단 선생님까지 붙여야 되겠죠. 아직 범인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윤리 선생님이 주 씨를 죽였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 씨 언니에게 윤리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탁을 좀 했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언니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자백을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 선생이 주 씨 언니를 만나자마자 꺼낸 첫 마디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응? 왜요? 됐든 자긴 아무 관계도 아니다. 레포트 쓸 때 몇 번 도와주기만 했을 뿐이다. 이러는 겁니다. 야, 이거 참. 그 메일이 버젓이 지금 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옆 자리에서 듣고 있다가 형사라고 밝히고 서해 좀 가자고 했죠. 서해 도착하자마자 앞뒤 상황 설명 없이 1월 6일에 주 씨 만났죠? 라고 물어보니까 양팔 낀 상태로 눈을 감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만났습니다. 그날 과일가게 사장님이 봤잖아요. 확인까지 했는데. 아, 그러면은 그 전화는 왜 꺼놨다고 합니까? 그때 어디서 뭘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1차 진술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2차 진술 때는 교감 선생님과 같이 학부형이 운영하는 주점에 갔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3차 진술 때는 친한 교수를 만나 술을 마시고 백사장을 혼자 걸었다고 했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바뀌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교감 선생님하고 학부형, 또 친한 교수에게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누구랑 같이 바로 알 수 촬영하는 있잖아요. 거니까. 네. 네, 전부 다 아닌 걸로 확인했대. 거짓말이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국 김 형사님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성이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어? 누가요?
윤리 선생님 아니겠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주 씨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며. 다 알고 있었구나. 아내도 두 사람의 사이를 알고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 선생은 계속 관계를 부정하던가요? 아내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하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관계였다고요. 뭐야? 그냥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야. 내로남불. 그런 저 거 아니야? 표현을 나름 표현을. 되게 예쁘게 포장한 게 너무 좀 자기는 그게 화가 나요. 아니라는 거지. 네. 잘 기가 막혀. 살인을 인정했나요? 1월 6일 주 씨를 만난 것만 인정했습니다. 주 씨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진로 상담해주기 위해 만난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끝까지 주 씨를 죽이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아닌데 기지국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직접 증거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영사님은 이 지루한 게임을 끝낼 작정으로 윤리 선생님을 데리고 그가 몰고 다니던 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윤리 선생님을 태우고 무작정 시동을 걸어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국가수로 갔습니다. 국가수 정문을 들어서니까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죠. 진짜 안 죽였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펄쩍 뛰면서 절대 안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네. 끝까지. 국가수 결과는 나왔습니까? 차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차 뒷좌석 등받이 사이 그리고 발판 깔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는데요. 깔개에 묻은 것은 타액이 섞인 혈흔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발뺌을 절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피해자가 생리 중일 때 차 뒷좌석에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변명하면 이거 참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죠. 하지만 통신기록, 혈흔에 대한 감정 결과,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들이 범죄 사실로 인정돼서 검찰에 기소해버렸습니다. 예. 피해줄 이유도 없고 죽인 사실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끼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며칠 뒤에 검찰에서 김영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윤리 선생님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또 번복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다면서 연락이 온 거죠. 도대체 이번엔 뭐라고 진술을 했길래. 1월 7일 새벽에 주 씨와 같이 차에 있는데 괴한이 칼을 들이대며 들이닥쳤다고 했답니다. 자신은 손발이 묶인 채 트렁크에 갇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트렁크 밖으로 나와 보니 주 씨가 없었다고 했고요. 그때가 새벽 6시가 좀 넘은 시각이라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서둘러 귀가한 거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 범인은 도대체 왜 주 씨를 살해한 겁니까? 1월 6일 저녁에 주 씨를 만나 차에 함께 있었는데 자정쯤에 어떤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새벽에 자기 앞에서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주 씨를 보고 홧김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그 해외 연수 간 대학생? 그 의대생. 차 안에서 조용해서 받은 거야? 그럼 그 당시 윤리 선생님 차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냥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받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한테 유부남이고. 아무래도 계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신을 유기할 때 그렇게 결박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이렇게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잖아요. 네. 이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차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고 하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지금 뭔가 다른 문제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다 계획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 씨의 죽음이 이렇게 사라질 인생이 아닌데 너무했다. 너무 어린 안타깝고. 친구를. 죗값은 얼마나 받았나요?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